사주에 해수가 있는 분들 올해 사이충을 하죠. 돼지띠생, 양력 11월생, 정확히는 11월 초에서 12월 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을해일주, 정해일주, 기해, 신해, 개해일주 분들, 그리고 해시에 태어난 분들, 마지막 대운까지 해대운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충을 하면 보통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워딩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주한스푼입니다. 여러분, 지지의 해석을 하실 때는 지장간을 항상 보셔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화하고 해수가 만났을 때 지장간 속을 볼게요. 갑경충으로 목과 금이 충돌하고 있고 병임충으로 수와 화기운이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주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과 금의 조화라면 사해충을 목과 금의 충돌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여기서 목과 금의 조화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가상의 사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의 큰 구성은 목과 금의 대립입니다. 이 부분 어렵다면 역시나 지장간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갑경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사주가 사해충을 한다면 갑경충으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충을 하면 보통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워딩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해수가 있는 자리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연지에 있다면 국가나 간판 자리, 그러니까 나의 대표성이 좀 변화가 있는 거고요. 월지에 있다면 조직이나 윗사람 관련된 변화일 거고요. 일지에 있다면 이성, 배우자 관련된 변화이고 시지에 있다면 아랫사람, 자녀, 돌보는 사람, 아끼는 사람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사주로 돌아올게요. 이 사주에서 해수가 어디 있죠? 네, 일지에 있네요. 일지는 이성이나 배우자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 관련해서 갑경충으로 변화가 생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십성으로도 갑목과 경금이 관성이나 재성에 해당한다면 정확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이 사주는 갑목이 정관이고 경금은 상관이기 때문에 만약 여명이라면 이성 관련 이슈가 거의 확실하다 해석해도 되겠죠. 변화라는 거 잘 알겠는데 그래도 그 변화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크게 다투거나 어쩌면 이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인이 출장을 가거나 애인의 건강이나 직업 등등 상태가 약간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결혼이겠죠.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의 변화라는 건 보통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이라면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죠. 즉, 큰 그림을 보자면 안정적이었던 연애가 다소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면 아무래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 있고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절대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운을 잘 대비하고 활용하셔야 하는데 가령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다면 2주에 한 번 가끔씩 만나는 식으로 대체하던가 아니면 이색적인 데이트라던가 가벼운 여행 등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반대로 내가 만약 솔로인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 변화는 뭘까요? 애인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이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연애를 하고 싶다면 남녀 모두 덕질은 도움이 안 될 테니 미리 이걸 대비해서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준비하고 남자분들은 근육을 좀 키우고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 변화가 좋냐 나쁘냐 이것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주마다 구성이 제각각이라서 목금 충돌은 맞는데 목기운이 너무 우세하거나 반대로 금기운이 너무 우세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내 사주가 목이 우세한데 사해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중의 경금이 목의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경금이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경금에 해당하는 육친 그리고 건강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경금을 강하게 지향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금을 잘못 활용해서 쓰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성급하게 단정짓게 돼요. 오해가 생기기 딱 쉽겠죠. 또한 성격이 급해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잘못을 자꾸 따지려고 하고 결과를 굉장히 빨리 내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은 무인월이라서 인사형살까지 가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경금에게 집중이 되는 사주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심리가 차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의심이 들고 급발진하는 일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좋고요. 운전 같은 것도 급한 마음에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경금을 잘 활용해서 잘 쓰신다면 뭐 지지부진 끌고 왔었던 일을 드디어 정리하게 된다거나 애매모호했던 상황들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또한 경금 특유의 결단력으로 조직의 리더로서 굉장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할 거예요. 뭐 소소하게는 과감한 헤어스타일을 도전해 본다거나 낡은 물건들을 싹 다 버리고 새로 들인다거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해수가 있는 분들께 사해충이 발현됩니다. 지장간 속을 보면 병임충과 갑경충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지만 명식에 따라서는 수화충으로 봐야 할 수도 있고 목금충으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던 사주는 딱 봐도 목금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병인보다는 갑경축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나 충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해당 자리에서 변화가 생긴다가 정확한 워딩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좋고 나쁨에 초점을 두지 말고 흘러가는 맥락을 파악한 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또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사회충은 전조 증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빠르면 작년 11월, 을해월에 사회충의 기운이 이미 들어왔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소리시냐. 을사년은 입춘부터 시작인데 11월이라니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사실 을사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해수가 없는 분들은 체감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해수가 사주에 있다면 11월의 사건과 심리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셔요. 그때 심리적으로든 실제로든 변화가 컸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정함을 동시에 안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떤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한 변화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자 음양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정확히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사회충의 기운이 찾아왔고 제 사주에서는 병임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가 당연히 낯설고 편하지만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덕분에 제 세계는 더 확장이 되었고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요. 제가 오늘따라 왜 이런 말을 구구절절 했냐면 운세 영상을 찍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세 영상 보시며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운명이라는 말의 한자 뜻을 잠깐 말씀드리면 움직일 운과 목숨명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움직이는 50%와 이미 타고나 버린 움직이지 않는 50%의 조합이에요. 그러니 운명은 정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말은 위험하고도 오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닥 도움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물론 부모, 나라, 형제와 같은 타고난 영역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죠. 공부를 해보니 타고난 영역이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꽤 많은 영역들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 운세 영상을 보시면서 부디 흘러가는 맥락을 보시고 걱정하기보다는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해수가 있는 분들 사해충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겠다 라던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사회충으로 찾아올 변화, 그로 인해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이겠는지, 내가 깨달을 것들이 무엇일지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서 티끌 같은 복이라도 차차 쌓아간다면 25년은 여러분께 선물 같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